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수업을 강의를 맡은 이영주입니다. 요즘에는 전문적인 분야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많이 생겼죠. 그런데 꼭 듣고 싶은 수업을 찾았는데 하루 반나절 걸리는 먼 거리에서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거리를 어렵게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도구에는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수업에 활용되는 비대면 화상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를 보면 먼저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 상황에 대한 각 학습 목표의 방법을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 의견을 나누고 학습 목표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알아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비대면 화상 도구 중 하나인 줌을 다운받고 접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로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줌 환경을 설정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줌 이외에 다른 화상 도구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양에게 일어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A양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휴가차 부산을 여행하는 동안에 서울에서 진행하는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인데 당장 부산에서 서울로 달려가기는 사실 무리죠. 다행히 그 수업을 대면, 비대면 동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한 컴퓨터 화상을 통해서 실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처럼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줌을 다운받고 사용 환경 만들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속도로 일하는 환경이 변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고요. 모여서 하는 오프라인 회의를 자제하고 화상회의로 대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에는 줌, 그리고 시스코 웹 맥스 미팅,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줌은 화상회의를 할 때 안정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이 가볍고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한글도 지원이 돼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무료로 이용할 때는 40분의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 활동으로 줌을 가입하고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설정해 비대면 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줌을 가입하고 다운로드하기. 먼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검색창에 줌이라고 쳐서 검색해 줍니다. 비디오 회의 줌이라고 써진 줌 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에서 본인이 쓰는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오른쪽에 무료 가입 절차 시작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줌을 이용할 때는 꼭 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용하는 메일이 없을 때는 네이버나 구글 등의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를 만든 후에 이용하도록 합니다. 이 중 네이버의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그 회원가입한 아이디 뒤에 네이버닷컴으로 메일 주소가 만들어져서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가입 절차 시작을 클릭하기 전에 하단에 써 있는 내용인 이 양식을 제출하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문구를 확인해 줍니다. 줌은 컴퓨터 말고도 휴대폰 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죠. 상황에 맞춰서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이용할 경우 앱스토어에서 줌이라고 쳐서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줌을 이용할 때 화상회의를 직접 주관해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닌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줌의 계정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줌에서는 회의 진행자의 줌 수업 링크를 클릭하거나 아이디, 암호만 입력해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직접 회의를 주관할 수 있고 또 수업 전에 수업 환경을 설정해 보기 위해서는 미리 계정을 활성화시켜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줌을 이용하실 수 있게 인증을 해주려고 합니다. 인증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확인하세요 라는 창이 뜨고 월, 일, 연도를 각각 선택해주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환영합니다 라는 아래 기화에 이메일을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라는 화면으로 바뀌면 내가 쓴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인증을 위해서는 제시된 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을 모두 골라주셔야 합니다. 단어를 잘 보고 해당하는 그림을 모두 체크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처음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발송됐다고 나옵니다. 줌 사용을 시작하려면 해당 이메일의 확인 링크를 클릭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도 아래 내용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이용 약관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확인해 줍니다. 가입하기 위해 입력했던 메일 주소로 발송된 메일을 확인하고 확인 링크를 클릭하면 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서 하단에 계정 활성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름과 성, 비밀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름과 성,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잊어버리지 않게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계정 활성화가 되면 회의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라는 창이 보입니다. 지금 회의 시작을 누르면 줌 클라이언트가 설치되면서 로딩되는 화면이 보입니다. 잠시 기다려주면 설치가 될 거예요. 마이크와 카메라 설정. 이로써 줌 클라이언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안내에 따라 아래 회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바로 화상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줌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고 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회의 시작이 되면 줌이 켜지면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그리고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라고 써진 화면이 뜹니다.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클릭하면 먼저 그 스피커 출력 레벨이 보이는데요. 레벨 변화가 보이면 예를 눌러줍니다. 만약 레벨이 바뀌지 않으면 아니요, 다른 스피커를 사용해 보세요를 클릭해서 다른 스피커 설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마이크 테스트가 이어지는데 휴대폰 또는 컴퓨터에 말을 했을 때 마이크 입력 레벨에 변화가 있으면 또 예를 눌러줍니다. 레벨의 변화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도 만약 레벨의 변화가 없으면 아니요, 다른 마이크를 사용해 보세요를 클릭하고 다른 마이크를 연결해 보거나 음소거가 되어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 설정을 확인해 줍니다. 이 부분이 완료되면 기기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화면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단의 테스트 종료를 눌러줍니다. 이로써 비디오와 오디오를 이용해 줌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줌 회의를 진행할 때 직접 호스트가 돼서 회의를 주관했을 때와 회의 참여자로 줌 회의를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줌 기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 되면 회의 시작 전 설정에서 참여자의 음소거 여부와 비디오 사용 여부, 그리고 화면 공유의 권한도 호스트만 가질지 참가자도 줄지 등의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줌 회의 참가자로 접속하게 되면 호스트가 주는 권한 내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줌 계정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직접 회의를 시작해서 사람들과 소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가 다 됐는데요. 줌을 직접 활용해 보시기 전에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상도구를 이용한 수업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상도구를 이용한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을 대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느끼는 장단점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장점으로는 사람들의 표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수업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통으로 이해가 쉽고 지루함이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놓친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없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공간에 대한 제약이 덜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다는 부분이 대면 수업의 가장 큰 강점일 텐데요. 대신에 거리상의 제약이나 시간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비대면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란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것으로 비디오나 오디오를 이용해서 화상 도구를 이용하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비대면 화상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먼 거리에서도 화면상의 얼굴을 서로 볼 수 있고 상호 간의 대화를 나누며 비대면 쌍방향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동시 다현장의 장점을 조금 더 활용하고 대면, 비대면 각각의 장점을 살린 혼합형 교육이 대책 수업으로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줌이 아닌 다른 화상 도구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상 도구를 살펴보면 줌 이외에도 구글 미트, 네이버 웨일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팀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과 사용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살펴보고 적절한 화상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중에 구글 미트에 대해서는 다음 학습활동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나 줌으로 수업 듣기. 두 번째 학습활동으로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줌으로 부산에서 비대면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대면 수업과 동시에 수업을 참여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문자로 보내주신 수업 링크를 확인합니다. 주제와 시간을 체크하고 줌 회의 참가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이때 초대 링크를 클릭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면 줌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줌에 접속되면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눌러 접속을 해줍니다. 이때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누르지 않으면 음소거로 접속이 돼서 내 음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왼쪽 하단을 보면 오디오 연결과 비디오 연결이 차례로 보이는데요. 음소거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오디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시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면 비디오 중지로 바뀌게 되면서 카메라로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에 참가합니다. 비디오가 연결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에 찍힌 나의 모습을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카메라에 비치는 배경을 바꿔볼 수도 있는데요. 하단의 비디오 탭의 오른쪽 옆에 있는 작은 삭감 모양을 누르면 가상 배경을 선택하거나 비디오 필터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하면 얼굴과 함께 주변 뒷 배경이 함께 보이게 됩니다. 뒷 배경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비디오 아이콘 옆에 삭감 모양을 눌러주면 비디오 설정에서 배경 및 필터를 선택합니다. 내 배경을 바꾸고 싶다면 가상 배경을 선택해서 원하는 배경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줌을 사용하다 보면 화면이 반대로 움직여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 비디오 미러링을 선택해서 실행 화면이 그 좌우 반전이 돼서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화면이 움직이게 되므로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화면이 반전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같은 것이 배경 화면에 있을 경우 글씨가 거꾸로 나온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화상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열심히 해주시는 수업 도중 궁금한 내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카메라 화면을 보고 손을 들어주면 선생님께서 보고 질문을 받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하단에 오디오 연결과 비디오 연결 다음에 보이는 보안, 참가자, 채팅, 화면 공유, 기록, 반응, 앱이라고 써진 것 중에서 반응을 눌러서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 질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손들기를 눌러주면 비디오로 보이는 화면 왼쪽 상단에 손 모양이 표시돼서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동시다발적으로 손을 들거나 질문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 수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채팅창을 이용해서 의견을 교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에 채팅을 누르면 줌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면 한 명씩 말로 전달했을 때보다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요. 또 내용을 취합하거나 요약하기에도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면과 비대면의 장점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대면 수업에서 느낄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비대면 화상 도구를 이용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했던 수업이 끝난 후에는 화면 하단 오른쪽에 있는 나가기를 누르면 줌 화상 수업이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화상 도구는 줌 이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함께 의견을 나눠봤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구글 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줌처럼 인터넷 사이트나 앱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글 계정이 있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상회의 링크를 클릭만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줌과 다르게 구글 미트는 꼭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컴퓨터나 휴대폰이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 가능 시간과 접속 최대 인원수에 대해서는 화상 도구에 따라서 각각의 요금제가 다르므로 확인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줌에서 카메라와 오디오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화면 공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면 하단에 화면 공유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나 사진, 화이트보드, 휴대폰 등 공유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옵니다. 화면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기가 유용해집니다. 나의 자료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 화면 하단 그 화면 공유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공유하고 싶은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소리 공유에 체크를 하면 음원 또한 함께 공유가 되는데요. 이때 주석 작성 기능을 사용하면 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어서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가 아닌 판서 기능만 사용하기를 원할 때는 화이트보드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역시 화면 하단에 화면 공유 버튼을 클릭한 다음 화이트보드를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고 있는 화면을 그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공유해서 볼 수가 있게 돼서 개인정보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줌을 이용해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수업 중 발표 순서가 됐을 때 화면 공유를 눌러서 자료를 보여주며 비디오와 오디오를 이용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화면뿐 아니라 화이트보드를 공유해서 설명할 내용을 쓰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영상을 플레이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면 수업에서 그 빔 프로젝트나 영상 도구가 없는 가운데 프린트해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비대면 수업에서는 장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줌에서 개별로도 채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화면 하단에서 채팅을 누르게 되면 메시지 입력 창 위에 채팅 메시지를 받는 사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두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모두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모두를 누르게 되면 회의에 접속하고 있는 사람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지정하면 그 사람만 보일 수 있게 채팅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호스트가 회의 설정을 할 때 비밀 메시지를 허용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호스트에게 요청을 해서 설정을 바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듣고 싶었던 수업을 잘 활용해서 들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한 수업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대면 시스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생각으로만 갖고 있던 공부를 해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지금까지 비대면 화상도구를 이용해서 수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수업을 강의를 맡은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